약간의 관계의 단절도 두 분 중에 한 분이 원하면 저는 그렇게 하시라고 존중하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의 부모를 각자가 챙겼으면 좋겠어요. 대리 효도 하려고 하지 말고 네 부모는 네가 잘해. 먼저 상의하라. 그 다음에 양가 부모에게 전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겉모습은 부모님 갈등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갈등에도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 찾아오시는 원인이 뭘까요? 자주 보이는 거는 이제 첫 번째는 돈 문제예요. 부모님 용돈을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두 분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갈등을 하고 있는지, 생활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집은 내 자녀 봐주는 대가로 500씩 시댁에 드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돈도 두 집안이 차이가 난다. 시댁은 50 드리면서 내 친정은 얼마 안 드린다. 그러면 서운하겠죠. 서로 비교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한 번씩 가면 매사에 며느리를 디스한다랄지, 네가 학교를 그거밖에 안 나왔으니 거기서 쟤 만났잖아, 이런 것들. 본인은 유머라고 쓰는데 며느리는 호걱이죠. 저런 말을 내 앞에서 대놓고 한다고? 시댁 가고 싶겠어요? 때 되면 긴장하는 거죠. 내가 또 시어머니한테 오늘은 어떤 폭탄을 맞을까 불안해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근데 우리 부부가 얼마나 한편이 되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겉모습은 부모님 갈등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당신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할 때 왜 내 편 한 번도 안 들어줬어? 왜 먼저 컷하지 않아? 왜 화제 전환하지 않았어? 왜 나 보호해주지 않았어? 이게 실은 하고 싶은 말이거든요. 배우자가 과연 내 편일까?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엄마 눈치 보고 와이프 눈치 보느라고 중간에서 어정쩡하면 이 관계는 더 힘들어지는 거죠. 부모는 내가 자식이니까 언제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내 아내는요, 내가 커버하지 않으면 폭탄 맞는 기분이거든요. 남편의 중간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연락을 누가 더 많이 하느냐, 빈도 때문에 싸우는 것 같아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장인 장모님 전화하는데 너는 왜 우리 엄마한테 전화 안 해? 이러고 싸운다랄지. 그러면 가장 먼저 말씀해주신 용돈이나 양육비 문제를 많이들 고민하실 것 같아요. 두 분이 버는 정도도 다를 거고 한데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될까요? 주로 이제 법률적인 조언은 저는 변호사한테 상담 신청해서 받으라고 하거든요. 저는 이제 상담사니까 부부 상담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액수보다 더 중요한 건 과연 우리가 합의했냐. 그게 만약에 상의가 안 됐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상처가 되거든요. 먼저 상의하라. 그 다음에 양가 부모에게 전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홍보형이 되면 괴로워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우리 가정에 고정 지출비가 있잖아요. 고정 지출비에 비해서 나가는 돈이 얼마나 합리적인지를 좀 따져봐야 되겠고요. 각자의 소득이 있을 텐데 그 소득에서 이 지출이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인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맞벌이라도 소득 격차가 크잖아요. 어떤 데는 아내가 더 잘 벌 수도 있고 어떤 가정은 남편이 더 잘 벌 수도 있는데 적게 받은 분한테는 그 액수가 상당히 커 보일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양가에 정말 필요한가, 그 돈이 단순히 자녀로서 효도 측면에서 하는 건지 정말로 생활비가 꼭 필요해서 드리는 돈인지를 구분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외벌이일 경우에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돈을 버는 사람만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고 전업 배우자의 의견이 무시돼서도 안 된다는 거죠. 가정은 회사가 아니니까. 월급 주는 사람이 자기가 대표이사가 아니잖아요. 결혼 생활에서는 버는 역할, 가정을 돌보는 사람의 역할, 두 분 모두 존중되어야 한다. 결혼 후에 재정에 대한 결정권이 부부가 함께 가져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대화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부모님 드리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해. 그런데 우리의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 지속적으로 보낼 수 있는 금액인지 우리 한번 같이 정해볼까? 효도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이게 정말로 지속 가능한 효도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두 분이 상의해서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이럴 때는 어떻게 선을 그어야 될까요? 보통 이제 선을 그어 그러면 되게 차갑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두 분이 일정 정도 힘이 생길 때까지는 약간의 관계의 단절도 두 분 중에 한 분이 원하면 저는 그렇게 하시라고 존중하거든요. 왜냐면 지금은
폭탄의 지뢰밭에 내가 견딜 힘이 없으니까 우선은 단절을 하십시오. 상담으로 내가 좀 회복되고 나서 정서적인 갑옷을 튼튼하게 입고 그때는 이제 다시 시도해봐도 괜찮거든요. 그렇게 회복이 된 가정들이 있어요. 단절을 했다가 점점 시댁에 가서도 괜찮아지는 거를 발견하고, 물론 시부모님들도 조심하기도 하죠. 이 일로 상담 받았어요, 우리 아내가 힘들어해요, 뭐 이러면 시부모님들도 조심하는 것 같아요. 시부모님들도 시부모 노릇 처음 하는 거, 우리도 자식 노릇, 며느리 노릇, 사위 노릇 처음 하는 거니까 이 어려움을 통해서 서로 성숙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부모도 성숙한 부모가 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이 위기가 뭐 관계를 단절한다고 뭐 이게 괘씸만으로 끝날 게 아니고, 오늘 단절이 평생 단절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며느리가, 우리 사위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부모니까, 우리가 세상을 더 살았으니까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신혼초라면 규칙 먼저 세우는 게 필요하죠. 서로 집에 연락은 당사자가 받기, 시부모가 며느리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연락하기 없기, 이런 규칙들이 좀 필요하죠. 우리 부모님은 내가 방패로 막아주고 당신 부모는 당신이 방패로 막아줘서, 그래야 조금 대화들이 스크리밍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픈 상처들은 좀 걸러서 전달하는 번역기의 역할이 좀 필요하죠. 특히 어떤 분들은 전화를 제때 안 받으니까 뭐 직접 찾아와 버렸대요. 가까이 사셔서 시부모님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요즘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자식 집이 아니라 며느리의 집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 자식이니까 편하지만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식이 소중한 만큼 며느리도 좀 소중히 여겼었으면 좋겠다. 어느 누군가의 귀한 딸이다. 각자의 부모는 이제 각자가 책임져서 맡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잘 우리 부모를 설득해서 엄마 도와주려는 마음은 알아,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라고 하는 부모와의 경계도 분명히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조언은 고마워, 근데 이제 최종 결정은 우리가 할게. 좀 말을 예쁘게 하는 훈련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부모를 이렇게 밀어내는 말이 아니라 우리 부부의 관계를 분명히 세우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 부모들도 우리 자녀가 어른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구나, 이렇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래 살았는데 와이프나 남편 입장에서는 쌓이고 쌓여서 단절을 시켜놓고 부모님께 전달을 드리니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하고, 이런 경우에는 그냥 단절시킨 채로 두는 게 나을까요? 부모님을 이해시킬 수는 없을 거예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엄청 부모들도 상처가 될 거예요. 뭐 노엽게 생각하시겠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뭐 네가 그렇게 대단해, 뭐 이런 온갖 감정이 올라올 거거든요. 이제 원가족도 중요하긴 한데, 이 원가족은 앞으로 영원히 계속 갈 거잖아요. 무너지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가족은요, 금방 깨져요. 배우자에게 내가 신뢰를 주지 못하면, 아, 남편이, 내 아내가 내 편이구나, 우리가 한 편이 됐다고 하는 신뢰를 주지 못하면 우리 관계는 깨집니다. 시부모가 장모님이 힘들게 한 것보다 당신이 내 편이 아닌 게 더 힘들거든요. 과연 내가 당신을 믿고 평생 갈 수 있을까? 이게 깨지면 이혼하는 거예요. 부모님 중요하죠. 근데 당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이분들은 영원히 내 편이니까. 그쵸. 이분들은 잠시 밀어두고 우선 우리 두 분의 가족부터 단단해지셔야 그 다음 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아야 효도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사는 게 가장 큰 효도 아닙니까? 그래서 배우자를 가장 살피는 게 제일 큰 효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양가 어른한테 얼마나 자주 연락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빈도 중요하죠. 근데 각자 두 가정의 문화마다 다르잖아요. 한 집은 자주 연락하고 전화하고, 이게 이제 사랑의 표현으로 굳어질 수 있고, 반대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무심하거든요. 중요한 일 없는데 왜 전화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전화하거든요. 이런 집안에서는 불편하죠, 오히려. 그러니까 각자의 부모는 각자가 챙겼으면 좋겠어요. 대리 효도 하려고 하지 말고, 네 부모는 네가 잘 해.
며느리한테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상의할 필요는 있죠. 나는 넉살이 좋아가지고 개방적이어서 막 친근감을 잘 표현하는 유형이면 일주일에 한 번 해도 괜찮으면 그냥 내 패턴대로 내 성격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반대로 마음은 있으나 멋쩍잖아요. 뭐 시어머니랑 무슨 대화를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어렵잖아요. 맞아. 어려워서 못하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사랑 안 해서가 아니라. 그런데 너는 왜 우리 엄마한테 전화 안 해? 이래버리면 이 며느리는 억울해지겠죠. 그런 이제 규칙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연락을 사랑의 표현으로 일반화하지 마라. 현실적으로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안부전화 할까? 나는 그건 부담스러워. 한 달에 한 번 할게. 각자 성격에 맞게 결정했으면 좋겠고, 아내의 성격이 그게 아니면 좀 존중해야 되지 않을까. 일괄적으로 팍 못 자르듯이 나 한 번 했으니까 너도 한 번 해. 이게 아니고 각자의 성격대로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카톡들 요즘 많죠. 단톡방 있고 저희도 며느리랑 단톡방 있고 뭐 하긴 하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어쩌다 한번 자녀들이 생기면 자녀들 사진 공유하고 뭐 이런 거는 괜찮은데 24시간 열려있는 가족 회의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알림이 울릴 때마다 난 또 긴장 모드로 며느리는 갈 수 있잖아요. 단톡방은 중요한 공지, 사진 공유 뭐 이 정도로만 쓰고 민감한 부탁들은 이제 개인톡으로 좀 했고 또 며느리에게 다이렉트로 하기보다는 우회적으로 아들에게 하는 센스, 우리 딸에게 하는 센스 이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가족 단톡방이 공유방이지 이제 비상비리 되면 안 된다.